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 후보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공급 주도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사항은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건 없는데 4기 신도시 개발,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 네. 수도권 및 노후계획 도시 재건축 지원, 네. 뭐 원래 하는 거였으니까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재개발 이게 기본 주택이죠.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오, 우리 재명이 형이 달라졌어요. 용적률 상향. 오, 분담금 완화. 어떻게 완화한다는 거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데 어떻게 분담금이 완화될까요? 일단 뭐 다 사실은 논의할 가치는 없고요. 제가 뭐 그 친구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참 답답한데.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중도 표심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구청장이 하는 거니까. 정비 사업이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해줘야죠. 그게 사실은 대부분이 아마 민주당일 거예요. 그래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진행은 하는데 여기 보면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공기여로 더 뺏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 신도시는 되게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이게 지금도 사실 분당이나 우리가 제일 이제 사업성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잘 진행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당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조합 내에서도 좀 분란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공기여를 더 뺏어간다. 지금 용적률 이렇게 올려줬는데 야 그거밖에 안 줘? 더 내라고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안 좋아지면서 더 싸우겠죠, 이제. 그러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일단, 내년에 아마 2주고, 내후년에 착공인데요. 그거는 일단 불가능해요. 최근에 이제 나온 게 분당에서도 이제 대체주택이죠. 대체주택 부지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거 다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 쓸 수 있는데 하나도 없다. 뭐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이제 분당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는 뭐 다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2029년도 돼야지 뭔가 뚜렷한 윤곽이 나타나지 그 전까지는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 굉장히 계속된다. 그래서 뭐 사실은 토론이 집권하고도 그죠. 거의 뭐 3년, 4년. 끝난 시점에 이제 뭔가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되고요. 4기 신도시는 뭐 논의 가치가 없고요. 이거는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도시라는 게 3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때 했잖아요. 입주가 아마 제가 빨라도 2028년 정도, 지금 본청약 한 게 작년에 본청약 한 게 아마 2028년 정도에 이제 될 거예요. 개항하고 뭐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본청약 하고 있는 게 만 세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야지 우리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4기 신도시 개발하면 살아있는 동안 뭔가 될 가능성이 약간 있다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고 지금 외곽에 집을 짓는 거는 우리가 10년 후에 인구 구조라든지 주거 선호를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뭐 지금 도심을 어떻게든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다 이제 도심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외곽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이제는. 네, 그래서 그런 도심에, 임대주택에 살아도 도심에 살고 싶다는 것이 대부분 젊은 분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고, 말씀드렸듯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주택 같아요. 근데 기본주택이라면 또 싫어하니까 살짝 바꿔가지고는 그냥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기본이란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지금. 그리고 국토보유세 이런 것도 뭐 안 하겠다고 뭐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씨가 주고 싶어 하는 기본소득은 25만 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100만 원이거든요. 연 100만 원이에요. 잘 아셔야 되는데. 연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좋아하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거지건성 참. 그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본인 목표예요. 그 우리가 5천만이라고 생각하면 얼마예요? 이게 50조예요. 50조. 근데 국토보유세가 딱 50조 정도 나와요. 1% 정도 거두면. 예, 그거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 지금 그런 이야기 하면 뭐 안 좋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좀 밀리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기본이라는 거 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아마 기본주택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 건 어차피 뭐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자체가 뭐 여기 어딥니까? 일산이나 분당 이런 데 계신 지자체장은 재개발 재건축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냥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제 공공기여 같은 거를 많이 빼가겠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지은 것도 아닌데 도서관 옆에 지어주고는 뭐 자기들이 지은 것처럼 엄청나게 또 홍보하고 그죠? 그런 거 잘하니까요. 그런 거지 뭐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저도 이제 97% 일치하는 거죠. 1%씩 올라가고 있어요. 1% 올라가고 있고.
그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정치인들은 본인의 어떤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내놓을 거다. 왜냐면 3기 신도시도 아직 더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4기 신도시 나온 거예요, 지금. 왜냐면 본인의 치적을 내세워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당, 제가 이제 누차 호랭이들 말씀드렸듯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 분당이나 일산도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양지마을은 네.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한편으로는. 예. 왜냐면은, 어쨌든 본인이 사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네. 본인들이 사는, 정치인들이 사는 지역들은 굉장히 재건축이 빨리 됐어요. 방배 3위. 예, 그렇지. 개빨라. 예. 엄청 빨리 되고, 네. GTS나 뭐 이렇게 그 교통도 엄청나게 그 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양지마을은 혹시 모른다. 혹시 모른다. 딴 데는 다 안 돼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예, 것. 그럴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은 그냥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가능성은 이제 뭐 많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재건축 사업도 서울 도심 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런 것도 그냥 그 말이죠 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지금 그 폐지 반대하고 있어요. 민주당 그 포지션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말뿐인 공약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 이제 고품격 공고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그 뭐 25만 원, 100만 원 지원하게 되면 이제 좋아하실 분들이 좋아할 게 아닌 게, 내가 지금 사는 월세가 그렇게 되면 100만 원 받아서 좋지만 내가 다음 달 내는 월세가 70만 원에서 90만 원씩 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자산 가격만 오르고 이제 돈 가치만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절대 좋은 건 아니고, 아까 그 심혜숙 교수님 좋은 말씀하신 게, 저도 주택 바우처 정책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차라리 좀 이렇게 주택 바우처 정책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줘라. 차라리 그게 낫다. 김문수 후보 쪽에는 있네요. 아, 있어요. 네. 주거비 지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는 풀고, 진짜 이제 그 또 청년들 또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바우처 제도는 정말, 이거는 또 부동산 그 학계론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우처 제도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제 규제 완화 공약이 없는 이유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세금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최근에 또 이재명 그 대표 그 거북섬 그 아시죠? 논란 있었잖아요. 거북섬. 자기가 거북섬. 개발했다 했는데, 그 웨이크 보드 네네. 타는데. 그 시흥에 있는 거북섬을 자기가 이제 개발했는데, 거기 난리 났거든요. 지금 거기 풍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살하는 분들도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심각하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마치 본인이 그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했고, 그냥 관심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정책도 이런 식으로 내면은 그냥 그 선심성 그냥 그거 정책만 내놓고 실제로는 폭망하면 어떻게 하냐.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거북선처럼. 그럴까봐 좀 약간 좀 두렵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 이거 저는 요번에 알았는데 그 GTS를 김문수 후보가 네, 맞습니다.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경기도지사 하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택 그 삼성 이전도 그렇고 그런 거에 했지만은, 근데 정작 그리고 또 하나 또 김문수 후보가 잘한 게, 그렇게 많은 업적을 했지만 그다음 파주 LC도 유치했고 다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뭐 이렇게 뭐 문제된 거 없었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측근 뭐 비리도 많이 있고 재판 중인 것도 있고, 대장동 같은 경우에 하나만 했는데 불구하고 특히 또 거부성 한 것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참 이해 불가지만 뭐 어쩌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GTX DF도 있네요. 예, DEF인데 아마 재산을 동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ABC 정도, BC도 지금 아마 B가 착공했나 뭐, 근데 C는 착공계 제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C가 착공했고, 근데 뭐 착공했는데 공사 안 하고 있죠 지금. 네. 예, 뭐 이게 뭐 정치적인 그런 일정 때문에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C에서 끝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이걸 뭐 전국에 간다 또는 촘촘하게 만든다, 그럼 GTX가 아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GTX 이런 거는 사실은 이건 뭐 깔아도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소멸되는 지역들을 이거 깐다고 해서 소멸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빨리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빨대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KTX 뚫리고 난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가 1시간 40분 뭐 이렇게 반만에 오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쇼핑 쪽으로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그 튼튼했던 대백이라는 이런 게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부산은 뭐 그 전에 망했고요. 원래 부산은 왔다 갔다 합니다. 저 고향이긴 한데
근데 뭐 대구 같은 경우는 튼튼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지역 정서가 근데 뭐 확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쇼핑부터 먼저 망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깐다고 해서 꼭 지방이 살아나는 건 아니고요. 이거하고 좀 다른 형태의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지방 소멸 뭐 이런 토론회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는 나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네. 제2의 서울, 제3의 서울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산이든 뭐 강원도 같은다 그러면 뭐 강릉이 되든 원주가 되든 그런 한 곳에 이제 몰빵을 해야 된다. 모든 걸 다 줘야 돼. 그래서 뭐 철도, 공항, 뭐 혁신도시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지방에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한 도시에 줘가지고 그 도시를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다 지금 찢어버려가지고 강원도도 같은 경우도 강릉에 뭐 철도 들어오고 공항은 뭐 양양에 있고 뭐 경제자유구역은 동해에 주고 동해에 그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도 경제자유구역을 줘놨어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딱 그냥 혁신도시는 원주에 주고 이렇게 찢어발리거든요. 그러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된 도시들이 진짜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한 곳에 그냥 왕창 몰아가지고 그나마 이제 부산 이런 데들은 원래 이제 캐파가 있잖아요. 이게 한 330만 대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400만 대였었는데, 너무 줄었어요. 근데 어쨌든 330만 대니까 이게 버티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지역 아니고는 대부분이 이렇게 막 나눠 먹으니까 나눠 먹기잖아요. 이게 포퓰리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2 서울, 제3의 서울을 만들면 저는 뭐 그게 유일하게 지금까지 이론 중에 저희가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늦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하는 걸 없앨 수는 없고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50년 만에 망할 거를 이제 100년 가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지방에 같은 경우는 일자리 같은 게 없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결혼, 대학, 일자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인프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는 뭐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맨날 첨단 산업 이야기하죠. 지방 같은 데 가보면. 네, 이 부분 저랑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게, 네. 저는 이제 GTS ABC, 그러니까 GTS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견해가, 수도권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빨대 효과는 이제 상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러니까 백화점을, 그러니까 9호선 뚫리면서 고속터미널이 그 상권이 커진 것처럼 그 좋은 상권으로 빨리 이동하니까 이제 상권은 이제 더 오히려 중심지가 더 발달할 수 있지만, 근데 수도권에 이제 저렴한 비용의 집값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강남에 출퇴근하면서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GTS를 통해서 어쨌든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정말 저렴한 지역의 수도권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고, 또 그런 이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말씀하셨듯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GTS 뿐만 아니라 그 GTS ABC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확충이 돼야 되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좋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원해서 내가 굳이 서울에서 안 살아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그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 지금의 지방이지만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출산율도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왜 오르고 있는지, 출산율이 왜 오르고 이런 지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를 모니터링해서 그런 지역들을 여러 군데 만들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뭐 교통 이런 거는 사실은 공항을 그렇다고 뭐 전 지역에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아니면 학군, 좋은 일자리, 양질 일자리 이런 지역들을 많이 만들어서 좀 양극화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GTS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의 어떤 그 교통의 시간적인 그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수도권 집값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GTS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견해예요. 그 노선을 잘 짠 거는 진짜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A 네. 같은 거. A도 지금 실제로 그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오니까 굉장히 편리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노선은 괜찮아요. 그렇죠. 삼성역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가니까, 아직 그게 다 완성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GTS A 효과가 조금 덜 있었던 이유가 기존에 SRT가 이미 있었어요. SRT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주 같은 경우 요번에 그 GTS 하니까 굉장히 편리해졌다. 그러니까 집값 오르고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왜냐면 분명히 서울에서 일 처리를 하거나 뭐 사람을 만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파주에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뭐 고속버스 타고 막 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비하면 훨씬 더 이제 교통혁명이다. 그래서 저는 GTS는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확충을 해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권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좀 더 안 붕괴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또 좋은 상권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스트코라든가 또 뭐 그죠 대형 뭐 이런 것도 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케아 매장도 사실은 그 있잖아요. 뭐 파주 아울렛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상권도 그렇다고 거기 그런 상권에 또 사람들이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울렛 그런 것도 좋습니다. 아울렛도 많이 가니까 그렇게 좀 하면 낫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는 저는 뭐 최중훈님 말씀에 98% 동의합니다. 예, 그게 이제 촘촘하게 지금 자꾸 만든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GTX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거기다 역을 더 집어넣고 막 연장시키고 막 이럴 거거든요. 막 이렇게 드리프트, 예, 휘어 또 막. 막 휘게 만들고 예, 그러면 사실은 30분 가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게 1시간 가면 전철이나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는 대심도 철도라 그러거든요. 저 지하 이제 40m, 50m 이렇게 뚫는 건데, 예, 그거로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 ABC 좀 고민하고 이제 해보면, 그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이런 정책들을 평가를 하고.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게 사실은 운행을 이게 뭐 1, 2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10년 좀 해봐야지.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도움이 되더라. 아니다. 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DEF를 해야 되는데 DEF라는 건 다 정치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GHI 뭐 계속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렇게만 안 하면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지방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GTX를 깔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GTX를 깔고 자꾸 이제 서울과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 내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경북 이런 데는요. 그 이동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까운 거리가 포항대구라든지. 가깝다고 해가지고 그 쉽게 올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대부분 국도예요. 막 이렇게 맞아요.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을 좀 이렇게 1시간 내에 올 수 있도록 그죠. 촘촘하게 대구 경북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대구를 키우고 그게 서울과 경쟁을 할 수 있고 그죠. 이런 구도를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어떻게 우리는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서울과 연결이에요. 예, 그거는 사실은 너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갖추고 있는 도시는 괜찮은데 경북 영천, 경남 영천입니까? 거기 같은 경우를 연결시켜버리면 그냥 다 후룩 다 가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약간 이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스 노선도 이제 직행이 있고 약간 그 노란 거랑 이렇게 빨간 게 따르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순환이 있고 또 이제 가는 게 있고. 지선, 간선. 네, 지선 간선이 네. 있잖아요. 그 이명박 대통령 그 한 거,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는 당연히 GTS가 필요한 이유가 그 김포라든가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예로 들면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밀접도가 어마어마해요. 그 둔양짜리지 않습니까? 그게 경전철이 인천 그 골드라인. 그러다 보니까, 예, 골드라인, 너무 김포 많고 골드라인. 또 5호선도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고 또 뭐 9호선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김포에 있는 분들이 또 서울 여의도만 출근을 하려고 하더라도 차로는 30분 거리인데 그 막 끼어가지고 이렇게 하기에 너무 이렇게 밀집도가 너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분산하자는 측면에서 GTS D 그게 이제 GTS D 노선이거든요. 강남까지 이어지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망 지역에서도 이렇게 온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괜찮겠다고 보고 전 GTS를 뭐 전국까지 펼칠 거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도권 왜냐하면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서울과 수도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어떻게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지하철도 지금 있지만 그래서 지금 뭐 5호선도 계속 연장되고 7호선도 옥정 쪽으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도 계속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런 거는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ABC 먼저 해보고 DEF 하면 어떻겠냐 말씀하신 그 말씀도 맞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거를 빨리 캐치해서 이거를 또 해보고 하면 너무 늦어질 수 있으니 이제 빨리 그걸 판단하는 거죠.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빨리 판단해서 우리가 꼭 봐야만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상황만 보고 미리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거는 좀 빨리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네. 두 후보 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네. 토론도 그렇고 부동산 얘기가 거의 안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 생각은 이제 부동산 이제 이슈가 또 이렇게 말 잘못하면 또 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김문수 후보도 이제 그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아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참모 말을 얘기를 듣고 그거 왜냐면 모든 사람이 그 지도자가 무조건 똑똑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참모들만 잘 하더라도 그 말을 경청해서 그 집행하고 실행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본인은 이제 약간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괜히 또 잘못 얘기하면 표 떨어지는까봐 좀 그런 측면에서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지금 나온 걸 가지고 평가하기도 힘들고요. 그렇긴 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두 후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선언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지 뭔가 구체화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기 힘든데 어쨌든 누가 이제 공공을 더 많이 활용하느냐, 누가 시장을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하느냐로 저는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준석 씨 그 정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생애주기별 세금을 절감해서 이렇게 주거 이동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소위 그냥 부동산 쪽에서는 갈아타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외국에도 꽤 있습니다. 세금 이연제로더라 그래가지고 양도세를 많이 내면 이렇게 다음에 큰 아파트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에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아, 그래서 그 이유였군요. 예, 그 이야기하고 이연시키는 같은 거예요. 이유가? 그렇죠. 2년시키는. 그렇죠. 맨 그래서 마지막에 팔 때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팔 때 이제 그거 내면 하는 되는 것도. 거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아니고 지금 그나마 우리는 이제 공제가 많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만약 공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3억짜리 집이 있다가 5억짜리 집 살 때 세금을 1억을 내라 그러면 5억을 못 사잖아요. 또 빌리고 또 계속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거권이 침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애주기별 세금 절감 제도 같은 건 저는 되게 필요하고 이건 외국에는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세금 이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택 공급 제도라는 거는 지금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때 우리 주거 이동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느냐, 저는 이런 걸로 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는 뭐 30년 연구는 지금 거의 안 짓지만 10년 동안 주거 이동을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건 전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봐요. 필요하면 본인이 이제 주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주거 이동권을 얼마큼 누가 보장해 주느냐, 뭐 이런 걸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공공을 중시하느냐, 시장을 좀 존중하느냐,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준석 그 대표도 보면은 되게 약간 효율을 많이 추구하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공약도 그렇고, 또 이번 토론회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말을 굉장히 잘하고 또 이렇게 많이 알고 하잖아요. 굉장히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좀 정책이 안 하는 게 나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 공약을 보니까 말씀하신 게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심현석 교수님만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게 출산 시 최대 9년까지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이 바우처 개념이잖아요. 연 10만 가구.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위한 주택을 연 20만 가구 공급하겠다. 이것도 괜찮은 거고,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공임대 10%. 물론 이제 공공임대를 안 넣을 수는 없겠죠. 안 넣을 수는. 저는 뺐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학가 원룸총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서 반값 민감 원룸주택을 뭐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종합소득 부동산세를 개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비수도권 주택 치드세 면제 등 화이트존 도입해서 치드세도 이제 면제나 완화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도권 GTS 모델을 이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 아마 이제 아까 SC 뭐 지성 간선 얘기했잖아요. 그 지역 안에서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시 도시철도 확충 30분 출퇴근 목표. 뭐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그 김문수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이 좀 현실성이 더 있고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이 좀 더 마음에 드시는 거죠? 저는 그렇죠. 예.